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이제 송파구, 잠실동 집값의 향방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갭 투자가 좀 불가능했던 곳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재건축 단지가 아니거나 개발 지역에서 거리가 먼 행정동부터 풀릴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 해제 지역 집값이 좀 일시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을 기회로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될지 시장의 발빠른 흐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저희 부동산 가이드의 월요일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죠. 한국에셋연구원의 최교윤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최교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최교윤 전무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가장 먼저 이제 또 오프라인 자리 소개부터 들어봐야겠죠. 전무님, 어떤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살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할 텐데요. 부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어떤 수요들이 움직이고 또 그런 수요들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하고 또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또 거래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부자가 이제 탄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자리 빛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료 상담 통해서 자산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과연 어떤 부동산을 탐내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연락 주신 후에 한번 참석하셔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진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인기 급상승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영화에 나오는 이 아파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영화 보다 보면은 저게 우리나라가 정말 맞나? 우리나라에 저런 집이 진짜 있나라는 생각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영화 보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장소 또 주택 이런 것들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영화 보다가 이렇게 아파트 이런 데 나오면은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일이 다 가볼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멀리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접 방문기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아파트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스틸컷인데 이 숨바꼭질 그리고 베테랑 그리고 이게 세븐데이즈 요런 영화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등장을 했던 아파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특히 숨바꼭질 이 영화 보면은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이제 물건이 없어졌어요. 물건이 없어졌어. 내가 안 치웠는데, 엄마가 치웠나? 엄마한테 여쭤봐도 엄마가 안 치웠대. 다른 가족한테 물어봐도 안 치웠다고 그러고, 귀신이 사나? 아니면 누가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고민, 걱정 막 이런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뭐 무서운 기분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걸 주제로 다룬 영화인데 어떤 그 한 사람이 그 기생해가지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가면은 그때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생해서 사는 그런 그 이야기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풀어낸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이제 기생해서 어떤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파트가 좀 낡아 보이죠.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낡아 보이는데 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동대문 아파트예요. 동대문 아파트. 근데 실제로 동대문구에 있지는 않고 이게 그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처음에 그 스티커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수리를 좀 해가지고 보면 그래도 겉모습이 상당히 이제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겉모습이 상당히 이쁘게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은 아파트예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제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오래된 아파트면서 이 아파트가 또 특히나 이제 아파트가 별로 없을 때니까 옛날에 연예인 아파트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고 이주일 선생님이 여기 살았고 또 이제 백일섭 그 배우님이 여기 이제 살았었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해서 연예인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단일 평수인데 9평 정도밖에 안 해요. 9평. 9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이 9평이 별로 9평 정도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금액은 최고가가 한 4억 5천 정도로 거래가 됐었어요. 4억 5천 정도로. 네. 9평이 별로 안 되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이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 연예인들 사는 것보다 더 좀 풍족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유명했던 이유는 이렇게 중정식 복도를 가지고 있다. 중정식이라는 게 뭐냐? 중정식 중앙정원식 복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아파트 아까 겉의 모습을 이제 보신 건데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뭐냐면 이걸 설계하신 분이 이웃들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가 뚫려 있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채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떤 그 채광에 의해서 여기 이제 그 줄이 보이죠? 사실 여기 지워져 있는데 이 빨래를 이렇게 널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에서도 요거 문화유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이제 정했어요. 문화유산으로 정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폐지 임한도 돼 있기도 합니다. 개포 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 강남에 그 마지막 서민 아파트다라고 했던 개포 주공도 거기도 이제 한 동을 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했었는데 이거 뭐하러 남기냐 이래가지고 철거하고 거기 개발을 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할지 어쩔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그 입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그 크게 이렇게 글씨 써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그 해당 아파트가 입지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묘역 앞 역에서 1분 거리예요. 걸어서 1분 거리. 그러니까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고 또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동묘 앞 역 말고도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로 신설동역도 있고 또 동대문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호선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1호선 이용할 수 있고 6호선 그리고 4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가면은 여기 성곽길을 산책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숭인 근린공원을 가면은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 도심 뷰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아름다운 이제 도심 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전부 이제 좀 노후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노후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려대 안암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여기 뭐 동부병원, 또 여기 중앙의료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병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계속 재개발 소식이 많은 것과 더불어서 해당 요 지역에도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봤을 때 9평인데 금액이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이제 진척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여기 이제 그 4-1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척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 문화유산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 게 뭐냐면 이 뒤쪽에 상업지구가 있잖아요. 상업지구. 여기에 이제 이제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상가들 그 주인들이 임대를 놔야지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그 임대 수익이 바로 이 임대인들한테는 어떤 그 급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없어지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그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 어떤 그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합의해서 진행이 빠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실 거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우리 요즘에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 이 핸드폰에 특히 요즘에는 예전에는 비번을 안 걸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누구나 다 비번을 걸고 패턴을 걸어놓고 그래서 이 핸드폰에 상당히 이제 많은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의 비밀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여 있는 몇 시간 동안 그 메시지가 오는 것들, 이메일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이제 공유하기로 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게 지금 그 영화의 스틸컷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동호대교가 보여요. 동호대교. 예쁘게 동호대교가 보입니다. 야경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게 여기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인 압구정. 여기가 신현대 아파트예요. 호가가 지금 뭐 90억까지 가고 있죠. 90억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딱 봤을 때 저 부촌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그 어떤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풍자한 것 같아요. 풍자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나오는 이 집은 요거는 CG예요. CG. 요 입지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원래 어떤 집이 있나 이렇게 보면은 옥수 강병 풍림 아이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봤을 때 동호대교가 보이고 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각 구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옥수 강변 풍림 아이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현대 아파트랑 뷰를 공유하고 있어요. 동호대교 보이고 이 한강이 보이는 이런 똑같은 뷰를 갖고 있는데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부자죠. 한 16억에서 한 20억의 호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이제 90억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구나. 같은 뷰를 공유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CG로 만들어져 있던 그 집은 그 논현동의 아펠바움 아파트 그거를 이제 모델로 가져간 거예요. 이 아펠바움 아파트는 이렇게 딱 보면은 벌써 굉장히 고급지죠. 고급져요. 유럽풍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풍.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딱 만들었어요. 요거는 아펠바움 1차인데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대략 한 62억에서 66억 정도 해요. 평당 한 7천 정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 부촌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도. 그 입지를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찍은 거랑은 다르게
현대 아파트의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사방이 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는 뭐 그 이제 구청역이고 여기는 학동역, 언주역, 선정릉역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역들 사이에 이렇게 딱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는. 그리고 산책하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 성정릉. 우리 그 여기 그 이 강남 쪽으로 강남에 있는 왕릉 2개가 있죠. 그 2개 중에 하나 이 선정릉. 여기는 그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산책을 하러 가요. 어쨌든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데 소화시키기도 좋고 예 그런 어떤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그 왕릉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신사역, 이 신사동 가로수길 여기에서 어떤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또 압구정에 또 쇼핑을 또 할 수 있는 또 여기 살면은 기본적으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담동에 명품 거리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그런 쇼핑들을 즐길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여기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은 위로 조금 가면은 또 한강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입지입니다. 게다가 이 강남 역삼 선릉 강남 쪽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이 직주 근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그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영화는 이제 럭키입니다. 럭키. 이 럭키는 그 유해진 배우가 킬러로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킬러로서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아주 럭셔리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 럭셔리한 아파트 과연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 더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완전 이제 그 고층 주택이 이 주변에는 요거 말고 이제 별로 없어서 완전 뻥뷰예요. 삼면이 다 뷰로 이제 그 이루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영구뷰라고 하죠. 영구뷰. 그래서 뭐 한강도 보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중랑천도 보이고 또 서울숲하고도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기가 그 건폐율이 대략 한 35%가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굉장히 이제 작다 보니까 건부지가 있으면 그 대지에 이제 공지가 있잖아요. 공지. 건물이 올라간 데 말고 건물이 없는 이런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지를 채울 수 있는 조경들을 막 해놓는데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걸로 또 유명해요.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상복합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둥식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는 이제 벽식으로 만들잖아요. 아파트 벽식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만 이렇게 두드려도 마치 위에서 누가 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기둥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층간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그런 어떤 주거의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그 세대당 한 2.2대 정도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쾌적한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상복합 하면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대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뭐 한 2, 30만 원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입지를 보자면은 여기 이제 그 성동구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앞에 한양대역 앞에 이제 그 한양대역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숲이 앞에 있어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도로를 보자면은 이렇게 대로가 아래쪽으로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도로도 굉장히 좋게 돼 있습니다. 또 성수대교를 건너면은 바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그 한양대역 앞에 이제 그 한양대학교 그 이제 병원도 있고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럼 한양초등학교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역시나 한강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뷰 맛집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예, 다음 영화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정감 있는 어떤 아파트의 이렇게 모습이잖아요. 영화는 이제 반드시 잡는다라는 영화인데 백윤식하고 성동일 배우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살인, 미제 사건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영화인데 그 백윤식 배우가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이제 정감 있게 생긴 이 아파트, 이 아파트의 이름이 목포에 있는 이제 달성 아파트입니다. 달성 아파트. 이름은 아파트인데 사실상 여기는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24세대가 사는 24세대가 사는 이제 그 연립주택인데 영화에서 나온 것과는 달리 색칠을 이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그래도 겉보기에 이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대략 그 12평, 전용 면적이 12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1,800만 원. 네, 그 정도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서 욕심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다만 여기가 투자처로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아파트에서 목포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목포의 상업지 부근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뷰가 좋은 곳인 만큼 이제 그 이 아래쪽에서 한참 걸어서 올라올 때 언덕을 한참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좀 그 걸어 다니기 힘든 입지예요. 걸어 다니기 힘든 입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공원들이 이렇게 있고요. 목포기 때문에 당연히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목포 시내고, 여기 목포역이 보입니다. 목포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이제 매립해가지고 만든 이제 KTX의 시점이기도 하고 종점이기도 한 목포역입니다. 예, 호남선 KTX가 다니고 있고 대략 서울까지는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그 사이가 걸리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듯이 역시 여기는 그렇게 투자로 들어갈 만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바다를 좋아하고 또 이제 서울에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뒤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뭐 그런 데에다가 뭐 집을 하나 그냥 해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영화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 이 플란다스의 개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 그 감독이죠.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이 데뷔할 때 만든 데뷔작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실제로 봉준호 감독이 이 아파트에 신혼 때 한 3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소시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그 어떤 성공의 꿈을 꿨던 그런 아파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 그 뒷모습 나오는 이 배우가 이제 그 배두나 배우인데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추격신을 하는, 액션 영화 보면은 뭐 자동차 추격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추격신입니다. 예, 굉장히 박진감 있게 잘 표현을 했는데 이 아파트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문정 시형 아파트예요. 문정 시형 아파트. 예, 송파에 있는 이제 문정 시형 아파트인데 복도식 아파트에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옆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어떤 계단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가 또 유명한 거는 88
올림픽 끝나고 이제 패럴림픽을 하잖아요. 그 패럴림픽을 했을 때 여기가 그 선수들 아파트로 이제 숙소로 사용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몇 개 동에는 이렇게 옆쪽으로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그 비상시에 그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어떤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비상 복도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액대가 지금 현재 뭐 4억 5천에서 한 8억 5천 정도로 그 면적에 따라서 이제 크게 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포스코가 시공사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기는 이제 더샵이라는 또 이름을 갖게 될 겁니다. 포스코에서 이제 포스코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죠. 더샵. 여기 이제 그 입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문정 시형 아파트 이렇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에서는 한 18분 정도 거리가 이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 18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도 이쪽에서 이제 받쳐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그 법조타운이 있고 또 여기 가든5 이런 것들로 일자리가 이제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락시장하고도 가깝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트를 이제 가고 싶다 하면 이마트를 또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또 가격을 받쳐주는 요소들은 여기 그 위례 신도시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 위쪽으로는 유명한 헬리오시티 아파트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잠실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그 가격의 좋은 기운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 신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가 상승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그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몇 가지 그 영화에 나오는 아파트들 각자 이제 개성이 다들 각자 다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 뭐 영화 못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그 이런 그 영화 같은 삶을 사시면서 또 이런 각자 개성 있는 주거지를 살면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화에 나왔던 아파트들 만나보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낯익은 아파트들이 여럿 있네요. 이렇게 좀 다양한 아파트들을 통해서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예시와 함께 보니 더욱더 쉽게 좀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영화 같은 집 꿈꾸고 계신다면 참석해 보실 만한 자리 있어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1월 21일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과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원하시는 분들 한번 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지금부터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셔야겠죠.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4번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네,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어딜 보유하고 계실까요?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예. 707번 길 7에 있는 아름마을 신한 이지엔 아파트예요. 네, 화성시에 있는 아름마을 신한 미지엔 아파트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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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그 전망이요. 앞으로 전망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곳의 전망은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전무님 분석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아름마을 신한 미지엔 아파트. 네. 네, 이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예,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거 이제 향후 전망 여쭤보시는 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좀 걱정이 많다, 그죠? 네.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승했던 상승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진 곳으로 예, 그렇게 보이고요.
예, 네. 여기 이제 아름마을 신한 미지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래쪽으로 이제 안녕IC, 예, 네. 안녕IC 인근에 이렇게 있어요. 요 안녕IC는 이제 171번 도로죠, 그죠? 여기 이제 네. 화성평택 고속도로인데, 네. 이 중간이 끊겨 있어요. 원래 위쪽에서 그 서울에서부터 용인으로 내려오는 용서고속도로 그거랑 하나의 이제 그 연결선인데 중간 부분이 이제 국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그 시청장님 아파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그죠? 네. 태안 그 3지구 개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보유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년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2년 정도 되셨으면은 한 23년도 그때 좀 내려갔을 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매입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요거 그 좀 용도를 어떻게 이제 그 실거주를 하는 걸로 이제 가져가신 건가요? 네. 실거주를 하시는 걸로. 네. 실거주를 하시는 걸로는 뭐 크게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적으로는 일단 주변보다 좀 아무래도 이게 그 기축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0년 정도 된 이렇게 아파트인데 기축과 뭐 구축 사이 이 정도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연식이 좀 돼서 사실은 좀 그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그 매입을 하셨을 거고 이 위쪽으로는 그래도 한 30만 평 그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대략 한 1만 명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발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랑 원래 그 같이 갔던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좀 늦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가 그 문화유산이 나오면서 그 네. 문화재가 나오면서 이 위쪽에 있는 태안지구가 그 공사가 막 지연되고 이러다가 네. 그 나중에 지금 근래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공이 됐잖아요. 네. 네네. 어쨌든 간에 이런 개발이 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해제약에서 물류센터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호재가 있다면은 병점역으로 GTX 이제 그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예, 확정이 됐어요. 물론 이게 몇 년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제 그 시청자님의 그 부동산에는. 네,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좀 의견은 어떻게 전망으로 보자면 사실 이 부동산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 영향을 받기가 그렇게 좋은 입지에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유 기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싶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병점역 주변으로 해가지고도 개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병점역의 이 동측으로는 기존의 이제 병점 도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공이라든지 주공 1단지라든지 하는 곳들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또 어떤 재건축 같은 거를 또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가능하시면은 뭐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그 내가 실입주, 그러니까 실거주로서, 실수요로서가 아니라 이걸로 어떤 차익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으로 좀 옮겨 가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동탄 이쪽이 좋지만은 동탄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제 의견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근에 있는 뭐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나 뭐 호재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점역 GTX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시거나 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추후에 더 궁금하시다면 또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네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네. 아파트 전망이요. 어딜 보유하고 계세요? 경기도 의왕역에 있는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의왕역에 있는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2020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하고요. 네, 2020년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 5년 차 되셨네요. 그렇죠? 네네. 네,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한번 가봐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 전문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좋다는 얘기겠죠? 네,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네. 우선은 근데 2020년도에 들어가셨으면은 들어가실 때 그래도 이제 들어가신 이후에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네. 아마 차익이 좀 있으실 거다. 그렇죠? 예, 차익이 네. 좀 있으실 걸로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이제 장안지구잖아요. 장안지구. 그죠? 네, 예, 이 맞습니다. 장안지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서 공기가 또 좀 괜찮을 수가 있다. 그죠? 좋은 공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의왕역 가깝잖아요. 그죠? 네,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의왕역도 역시 GTX 호재가 있고. 그죠? 네. 네, GTX도 호재가 있습니다. 의왕역에도. 그래서 좀 요 앞쪽으로는 또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죠. 부곡동에. 네.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재건축이라던가 뭐 재개발 뭐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또 더불어서 이제 국가에서 자금을 상당히 이제 많이 투입을 한다 보면은 아래쪽으로도 월암 공공주택지구가 또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3기 신도시 위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여기 네네. 대략 이 규모가 뭐 여의도 한 2배 되는 크기로 들어가요. 180만 평 정도로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이 일어나면은 또 그런 또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그런 개발들에 더불어서 이 위쪽으로 초평지구라든지 또 부곡지구라든지 또 여기에 또 송정지구라든지 계속된 어떤 그런 그 개발들이 있다. 개발. 엄청 많은 개발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이쪽으로 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까지 이렇게 아주 이제 여기 화면이 이렇게 빨갛게 다 물들 정도로 개발이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요 앞에 보면은 여기 산책하기 좋은데 또 있잖아요. 왕송호수. 여기 맞아요. 레일바이크 있는데 맞아요. 레일바이크 어떻게 타보셨어요? 네, 한번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저도 네. 타봤습니다. 네,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굉장히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곳인데 또 이렇게 그 산책하기 좋은 어떤 호수도 있고 또 레일바이크라는 그런 어떤 그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히 좋은 시설들이 이제 있고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상담해 그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안 하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의왕역 GTX 외에도 이제 주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또 전화 이제 수화기 끊을 때 또 굉장히 목소리를 기쁘게 해주셔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전화 상담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한번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882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08평 토지 68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된 상태입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주차장 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됐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전무님. 네, 여기 토지네요. 토지. 땅을 이제 그 주차장으로 이제 지목을 변경을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적으로 입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례 톨게이트 앞에 있는 땅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작은 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도 작은 도로에 붙어 있는 이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 용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수요가 이쪽으로 몰려 들어와야 될 텐데, 현재 이렇게 우선 개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지적 편집도를 한번 먼저 볼게요.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용도가 다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용도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이 상업지역, 빨간색 상업지역 표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면은 뭐 다른 또 개발들도 또 역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 익산의 왕궁 온천 도시개발 사업 또한 있고요. 그리고 완주하면은 원래 이제 전주의 배우지다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전주의 배우지. 전주라는 도시, 그러니까 전라도라는 게 전주, 나주의 이 전, 나 요걸 따가지고 이제 전라도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주라는 도시가 이제 전라도의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완주는 이 전주 그 아래쪽에 있어서 이제 전주의 배우지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여기 이제 완주 테크노밸리라는 이렇게 과학 산업 연구단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세수가 이제 확보가 되고, 또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도시에 완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테크노밸리 2차가 이렇게 옆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 주거지 또한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 삼봉 공공주택 개발 지구가 이제 들어가고, 또 촉진지구가 또 옆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차후에 주거시설이 계속 늘어날 만한 그런 어떤 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한 이제 용도가 바뀐 곳, 요 바로 앞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셨어요. 이 개발이 되는 곳들 주변으로, 그리고 톨게이트가 있는 곳, 그러니까 IC가 있는 곳에 그 토지를 매입하신 거는 방향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쪽이 어떤 수요가 넘쳐나 가지고 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 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예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발이 돼서 여기가 어떤 택지로서 어떤 이제 공급이 일어나고 수요로서 사람들이 이제 채워지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근데 그게 다 충족이 된 다음에야 아마 이제 시청자님의 땅에는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았으나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 용지로 이제 바꿔 놓으셨는데, 이 도로랑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물론 좁은 도로예요. 좁은 도로지만 내 땅을 조금 먹어 들어가면서 좀 도로를 더 내주면서 이렇게 나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좀 어떤 거래가 된다면은 한 2배 정도는 되게끔 또 거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좀 거래가 일어날 만한 수요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좀 의심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매입은 좋았으나 주차장을 운영할 만큼의 수요가 있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 이어갑니다. 209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양주시 옥정동 힐스테이트 양주 옥정 파티오폴에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도와주시죠. 네, 양주 옥정 파티오폴의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그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거 처음에 분양할 때, 여기 가가지고, 여기 분양할 때 여기 그 버스 투어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버스 투어를 하고, 투어 끝나고 나면은 그 슬러시를 줍니다. 슬러시를 먹고 또 추러스 먹고 또 여기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다 줘요. 그 분양팀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모닥불을 막 피워놓고 여기가 그 타운하우스지 않습니까?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어떤 그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자 이렇게 막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마시멜로를 꽂아가지고 줘요. 그럼 마시멜로를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구우면서 나도 여기 하나 할까? 취향을 굉장히 저격합니다. 한 8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그 단아하게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이쁘게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쯤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약간 전원 생활의 그런 정취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투자 대상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취향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이게 유행을 또 탈 수가 있거든요. 유행을 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예전에 이제 그 전원주택을 그 구매해가지고 사는 것들 한 번씩 살아보는 것들, 그 부자들의 어떤 유행으로 막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유행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들. 왜냐면 이 주변으로 아파트가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똑같이 생겨서거든요. 똑같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개성 있게 짓고 싶어도 그렇게 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다르게 생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취향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어떤 수요가 갈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앞에 뭐 좋은 소식은 있어요.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7호선이 들어가죠. 7호선 개통을 하면서 그래도 역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그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런 취향을 가지지 않고 또 유행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황금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옥정에 있다는 거, 옥정 이 신도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부분이 되고 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좀 집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그 어떤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과 또 장점까지 모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상담 나눠봤는데요. 아쉬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무님, 어떤 자리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큰 돈을 움직이는지 그 돈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우리도 어떤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같이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월요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